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분 만에 주식으로 돈 벌기. 오늘은 13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저한테 부쩍 질문이 많아서요. 오늘은 여러분 제일 최근에 궁금하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가 긴급히 설명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가 빠지니까 걱정이 많으시죠. 셀트리온이 그죠?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애매할 때는요, 딴 거 볼 게 아니라 어떻게 회사가 돼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사태민 검색하시면요, 제 카페랑 유튜브 나오니까요, 기업 내용을 아시면요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좀 공부를 좀 해볼게요. 셀트리온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2019년 정확하게는 4분기부터입니다.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고성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이 회사는요, 2020년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요, 계속 상당 기간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가를 뒷받침하는 힘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참 많이 해놓고 있는데, 그 공매도한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철학도 없고요, 뭔가 감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본금 1,350억도 큰데 액면가 1,000원이라는 점, 이것도 조금 엉덩이는 무겁다 하는 건 아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밀러라는 게 뭡니까? 비슷한 거죠. 우리가 약은요 두 가지로 다릅니다. 케미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케미컬은 여러분 다 아시는 개보린 있는 게 전부, 여러분 먹는 알약은요 전부 케미컬입니다. 화학 합성 물질이죠. 바이오는요 그 외의 방법을 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케미컬로 화학을 합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케미컬은요 화학 공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미생물 증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카피라고 저는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네릭이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오는요 시밀러입니다. 시밀러.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학이니까, 케미칼은 화학이니까요, 화학 공식대로 딱 하면 카피가 되는데요, 바이오는 화학하고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거. 그래서 요걸로 해도 약효가 얘랑 똑같아, 이런 걸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에, 그래서 렘시마, 레미케이드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를 세계 처음으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었다 하는 점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매출을 보면은 렘시마 SC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주사제입니다. 주사. IV형은요, 이게 링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병원 가서 링거처럼 딱 누워가지고요, 쭉 한 2시간 누워가지고 링거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렘시마가 지금 제일 많고요, 51%고, 트룩시마, 허주마 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에 지금 렘시마 SC형이 2024분기부터 렘시마 SC형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2020년 3분기부터는 렘시마 IV형 링거처럼 누워있는 이쪽 렘시마가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군요. 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분기는 위에 보시 렘시마 SC형 피하 주사형입니다. 요게 이제 되면서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렘시마 SC형은 렘시마라는 거는 레미케이드가 오리지널 레미케이드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몸에 면역 세포가 너무 많아서 뇌를 공격하는, 아군을 공격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존슨앤존슨도요, 이게 링거처럼 IV형은 있는데 SC형 피하 주사형이 없었는데, 이게 그래서 세계 최초로 SC형을 만드니까 요게 계속 성장을 주도를 일단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코로나 항체 치료제죠. 그래서 네, 네, 그 레키로나 주는 뭐냐면 주사제란 뜻입니다. 주사제. 우리가 알약하면 정하듯이요. 주사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V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거처럼 좀 병원에서 1시간 이상 누워서 맞아야 돼요. 좀 불편하긴 한데요. 임상 이상이 끝나가지고 이상 결과를 발표해서 최근에 주가 빠졌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상 끝나고 12월 29일에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3상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미리 좀 이상 끝났으니까 이걸로 우선 쓰고 3상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3상 계속 할게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빠르면 1월 늦으면 6월일 것 같아요. 미국 FDA나 유럽의 EMA도 FDA랑 같은 데입니다. 유럽의 FDA라 보셔야 되겠죠. 이게 긴급사유, urgent use. 네. 그래서 요게 아직 재료가 남아 있어요. 이것도 재료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 항체치료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재료는 끝난 거는 전혀 아니다. 식약주 조건부 허가하면요, 이게 나오는 게 자 밑에다가 해놨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안 해놨군요. 네, 그렇게 되면 식약처는 지금 40일 잡고 있어요. 40일. 그러면 12월 말이라 치면 2월 10일 정도 볼 수 있겠죠. 2월 10일까지는 식약처에서 이걸 조건부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을 하겠죠. 허가를 안 해주면 주가에 타격이 오겠지만요. 될만 하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월 말 이내에 미국 FDA나 유럽 EMA에 EUA 선정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 이것도 상당히 재료로 되겠죠. 네, 그래서 재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 상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다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10만 명분은 이미 확보해놨다. 이렇게 국내용으로 우선 했고요. 연간 최대 200만 명분 하는데 국내는 한 40만 원, 해외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최종 매출, 왜 최종 매출액이냐 하면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고 서로 나눠 먹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정확히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이 경우는 매출 수익을 어떻게 서로 나눠 먹자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알 수는 없으나 최종 매출액은 한 100만 명 팔면 한 1조 가까운, 200만 명 팔면 2조 가까운. 그러면 1, 2조면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연간 작년 매출이 올해 2020년 예상 매출이 2조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 2조 6천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1, 2조가 매출이 여기 플러스 된다. 그럼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항체치료제 재료는 가벼운 재료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볼 일은 아니다. 물론 돼야 되는 거겠지만요. 그래서 재료로서는 상당히 좀 파괴적인 재료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월 말 2월까지는 재료가 계속 나올 거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는 긴급 사용 승인, 미국과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 재료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2월 10일 정도까지는 식약처에 시판 허가, 조건부 시판 허가 재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주력 바이오 시밀러는요, 지금 요것들입니다. 램시마는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이 레미케이드입니다. 레미케이드라서요. 요거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다음에 트룩스만 리툭산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혈액암 쪽에 주로 하는 겁니다. 허주만은 허셉틴이 오리지널이죠. 요거는 이제 주로 유방암이죠. 여성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요게 남아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는데요. 요 미국 허가 받으면 요것도 상당히 큰 재료가 되겠죠. 네, 램시마 SC형은 뭐라 그랬죠?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세계 최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요. 유럽은 좀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랬으니까 바이오시밀러가 진입하기가 좀 좋아요. 미국은 그 지적재산권 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좀 바이오시밀러가 더딘데, 네, 그래서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는 오리지널보다 더 잘 하고 있습니다. 허주마는요,
아직은 좀 덜한데 경쟁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은 유럽보다는 좀 덜이지만 지금 트룩시마가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트룩시마 그 이유는 설명 아래 드릴 건데요. 이게 퍼스트 무버 최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즈만의 경쟁이 심해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램시마는 말씀드렸듯이 TNF 알파 이게 뭐냐면요. 얘가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몸에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요. TNF 알파가 활성화돼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저 바이러스 박테리아 죽여!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게 과도하게 나오면요. 지금 죽일 박테리아 바이러스 별로 없는데 계속 면역세포가 활성화돼 버려가지고요. 이제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억제제라기보다는요. 사실 이 말이 들어가요. 과도하게 나올 때 이걸 좀 억제하는 거. 네. 그래서 화이자, 엠브렐라하고 에버비의 휴미라는 어마어마한 약품이죠. 이게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휴미라. 에버비의 휴미라는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염, 크론병, 건선, 궤장성 대장염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얀센의 존슨앤존슨이라 보시오. 얀센의 모 회사가 존슨앤존슨이거든요. 레미케이드가 1등이고요. 1등이라기보다도 레미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버비가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에버비의 휴미라가 1등입니다. 그래 지금 경쟁 제품은 삼성바이오의 플락사비 그 다음에 산도스 제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근데 램시마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는요 싸고 먼저 점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지적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더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2009년 10월부터 이제 보험사들이 바이오시밀러를 본격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호의약품 등록을 했다 이러면 뭐냐면요. 이게 더 싸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이거 안 쓰고 바이오시밀러 안 쓰고 나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쓸래요 그러면요. 꼭 레미케이드 써야 하는 이유를 대봐. 요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버커테이니어스에서 SC형 피하 주사 우리가 아는 주사제입니다. 그 램시마 SC는 네. 그래서 유럽 의약품청 EMA에서 허가 내줄 때 바이오시밀러가 아니라 바이오베터로 했습니다. 오리지널보다 더 낫다. 네. 왜냐? 오리지널은 네. 피하 주사 그 링거처럼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피하 주사로 간편하게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재료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 다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만 적응적으로 받았다가요. 이제 다 확대가 다 돼 적응증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TNS 알파 억제 이 기전을 가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휴미라 얘가 1등이라 그랬죠. 그다음 엠브럴, 레미케이드, 램시마가 있는데 얘는 같은 애들인데 레미케이드가 약효가 좀 낮다 이런 평가입니다. 약효가 낮다 이런 평가인데 근데 그동안에 불편하죠. IVG형 밖에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었고 휴미라와 엠브렐은 뭡니까? 비하 주사니까 간단하죠. 주사를 뿅 맞으면 되니까 환자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램시마는 이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도 했지만 네, 없던 SC형은 이거는 새로운 품목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램시마는 뭐니까 IV도 있고 SC형 IV는 그러면 불편한데 왜 합니까? 이건 정맥에 바로 넣어버리니까 약효가 빠르죠. 피해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급한 사람은 IV형을 쓰거든요. 그러다 좀 이제 괜찮아지면 정맥 그냥 주사형으로 바꾸는데요. 근데 램시마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있으니까 혼났죠. 그래 이거 쓰다가 좀 개선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SC형으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임상 3상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허가 나면 큰 재료가 될 거고요. 트룩시마는 리툭산 오리지널이 리툭산입니다. 리툭산을 했던 건데 요건 이제 림프종이죠. 비호직인 림프종이라 하면 악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혈액암 쪽에 주로 쓰는데요. 그래서 6월 말 기준으로 오리지널을 넘어섰다. 미국은 제일 먼저 받았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가격 싸고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테바사라고요. 이스라엘계 이거는 글로벌 제약사인데요. 테바가 이쪽에 암 쪽에 강해요. 테바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6월 말에 16%인데 지금 3개월 만에 20%까지 돼서 열심히 잘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가 룩시엔스라고 그랬고 또 바이오시밀러를 내놨는데 요거는 네. 자, 적응적을 조금 더 넓혔죠. 자, 그런 게 이제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고 있고 그래도 그 램시마랑 트룩시마는 미리 가서 점유를 했는데 허즈마는 제가 볼 좀 힘들어요. 허즈마는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뭐 삼성의 그 온토라 잔트도 있고요, 칸진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라지메라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더 어려운 게 미국에는 이미 칸진티가 전격적으로 암전에 칸진티가 먼저 출시를 해버렸고요. 오기브리, 트라지메라 이것들이 먼저 나오는 바람에 선점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직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허셉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외에 지금 바이오시밀러 하고 있는 게 당장 글로벌 임상 3상 하는 게 많고 특히 CT1 셀트리온이가 CT죠. 휴미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가 면역 질환의 세계 1위가 휴미라라 그랬죠.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도 유럽 의약품청에 저부터 그 밑에 약물 자문 사용 자문위원회가 승인 권고를 했다 하면 허가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이 뭐 한 몇 달 걸리겠죠. 조만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받으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만 있었는데 휴미라도 있으면 바이오시밀러도 있으면 어쨌거나 자우튼 좋겠죠. 영업하는데 좋겠죠. 그래서 기존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삼성의 그 임달리도 있고요. 암제비타도 있고 하이리모즈도 있고 훌리오도 있고 이미 많죠. 그래서 미리 선점이 중요하다. 불리하기는 불리한데요. 그래도 여기는 장점은 고농도, 얘들은 다 저농도라서요. 고농도면 어떻게 됩니까? 고농도면 약물을 좀 적게 넣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통증을 유발하는 구산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산염이 없어서 주사 맞을 때 덜 아프겠죠. 그런데 앞에 것들은 저농도인데 스트레스산염이 있으니까 좀 주사 맞을 때 계속 아프겠죠. 뭐 참으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장점을 가지고 공략할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임상 3상 하는 게 아바스틴도 블록바스터죠. 아바스틴 대장암 대표적으로 하는데요. 암 쪽에 많이 쓰죠. 요것도 네. 그래서 아바스틴은 이미 좀 이 선점한 것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암제는 이미 엠바시가 나와 있죠. 앞으로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이 처음 레미케이드를 처음으로 램시마를 해서 돋보였지만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졸레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식 뭐 이런 데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제일 빠르다. 그럼 이런 거 기대해 볼 만하겠죠. 그 다음에 스텔라라. 네, 스텔라라도 자가 면역 질환인데, 네, 요거는 조금 기전이 TNF 알파 하고는 좀 다른 기전이라서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다케다 의약품 사업부 인수했기 때문에 12월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하나는 아쉬운 게 싱가포르의 아이언 인베스트먼트 싱가포르 투자청이 참 한 10년 전에 투자를 했죠. 투자해서 벌써 몇 배를 벌어가고도 지금 총 한 10배 나는 것 같아요. 뭐 이야기도 이제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싱가포르 투자청은 우리 국민연금 같은 곳인데요. 그런 것은 바이오시밀러 초기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한 4천억 투자했죠. 셀트리온 투자했어요. 지금 한 10배 벌었습니다. 한 4조 이상 벌고 있는데요. 참,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잘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자기들이 초기에 투자하는 거죠. 참, 우리 국민연금도 좀 저런 거 본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일찌감치 투자해서 벌써 얼마를 빼갔습니까? 한 2조를 찾아갔죠. 그리고도 아직도 지금 1,000만 주 남았으니까 한 4조이 남았네요. 4조.
3, 4조 남았네요. 그 자꾸 이걸 파니까 시장에 좀 물량 부담은 된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 올해도 고성장은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그럴 거예요. 계속 좀 성장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 종목을요, 저 같으면 이 종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주가가 그렇다고 저평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평가냐? 또 그렇게 할 건 아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실적이 수익이 많이 나서 올라가는 거 아니죠. 미래 성장성이라서요. 미래 성장성을 더 좋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그 관점이라고. 그래서 저평가라서 마음 편합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지금 32만 원인데요. 32만 원 주가가 만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러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주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를 많이 쳐놨잖아요. 이건 참 제가 볼 때는 철학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한 세력들은 철학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불쌍합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에 돈 벌기 힘들거든요. 이런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함부로 공매도 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공매도 이 주가가 많이 다시 튀어 올라가면요. 지난번에 이때 공매도 세력이 환매수를 많이 했거든요. 언제든지 이거 환매수 세력이 돌변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고려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최근에 기관들이 좀 팔았죠. 이상 결과를 발표하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참 한심한 단견이죠. 이것도 철학 없는 매매입니다. 네, 그건 일부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 결과가 끝이 아니다. 2월 한 11일까지는 국내 조건부 시판 허가가 달려있고 1월 말이나 2월에는 제가 볼 때는 미국 FDA나 EU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권이 있다. 그 신청했다 하면 또 한번 쾅 뛸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결국 FDA나 EMA에 긴급 사용 신청할 거다. 신청하면 그게 단기적으로 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하나. 또 2월 10일 정도까지 해서 식약처에서 조건부 시판 허가해주면 또 상승할 재료가 만만치 않은 재료가 있어서 여기서 좀 꼬꾸라지질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재료가 등장하면 정고점 한번 뚫을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본금이 1350억이나 되고 액면가가 1000원이라서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매매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평가니까 지금 사서 중기적으로 느긋하게 볼게 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은 맞지는 않고, 네. 만약에 지금 연이틀 떨어진 거는 좀 넌센스야.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참 샀다. 한다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UA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다 해서 주가가 팡 올라가면요. 그때 또 때려서 이익 실현하고 또 보고 그런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겠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한번 2월 우리 식약처의 시판 허가까지 난다면요. 계속 주가가 좀 요동칠 수 있는 자리는 있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락 압력보다는 상승할 자만한 재료가 좀 지금은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불안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료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좀 단기 위주로 매매할 것인가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 외에도 이 종목 외에도 제 카페 들어가면요. 리포트가 많습니다. 데일리도 있고 리포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꼭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